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세정집진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정집진장치라고 하면 흡수액, 다시 말해서 세정액을 이용을 해서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세정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건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식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장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형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섭식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소형 소용량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처리 효율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식에 비해서 섭식이 효율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세정 집진 장치 자체가 소형 소용량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그건 차츰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특징해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확산력과 관성력을 주로 이용하는 집진기다. 이 내용이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세정 집진 장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력과 관성력을 주로 이용하는 집진장치가 세정 집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점에 보면 처리 가스량에 대한 고정된 면적이 작아요. 고정된 면적이 작다는 소리는 설치 장소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형이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 부분이 작고 조작이 간단해요. 장치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가동 부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동 부분이 작으니까 조작 자체가 간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리가스의 흡수나 정섭 등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흡수라는 것은 가스 자체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정액을 이용을 하니까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흡수나 정섭 때문이죠. 그리고 협소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시험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어떤 장점이 되느냐면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식에서는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상 물질만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섭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가스의 가습 기능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온가스 및 연소성 및 폭발성 가스의 처리가 가능하죠. 자, 섭식 같은 경우에서는 고온가스, 연소성, 폭발성 가스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식에서는 7번과 같은 조건에서 처리가 가능하냐?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여과 집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과 집진기라는 것은 건식 집진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주처리 장치거든요. 그러면서 7번 문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온가스나 연소성이나 폭발성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정액을 이용하는 세정 집진기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진된 먼지에 재비산 염려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재비산 염려, 재비산이 뭘까요? 재비산이라는 것은, 비산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집이 됐어요. 일단 포집이 됐는데 다시 날아다니는 것을 재비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을 이용을 하면, 다시 말해서 세정액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입자나 가스 자체를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아니면은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해도 물이 묻게 되면 무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비산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비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재비산의 반대로 저항이 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역전리거든요. 그래서 역전리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재비산이나 역전리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친수성 더스트의 집진 효과가 높아요. 자, 여기서 친수성 더스트라는 게 뭐죠? 더스트라는 것은 먼지입니다. 친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녹는 먼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에 녹는 먼지를 처리하기는 용이 하나, 물에 잘 녹지 않는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수성 입자는 처리하기가 쉬운데 비해서 비친수성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착성 및 조해성 먼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점착성이라는 것은 달라붙는 거죠. 조해성이라는 것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착성이나 조해성을 가진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상 물질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건식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반면에 세정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점에서 보시다시피 건식 장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좋은 세정도 뭐가 있느냐 하면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소수성 먼지의 집진 효과가 낮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수성 먼지라는 게 뭐죠? 물에 녹지 않는 먼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비친수성이라고 해요. 자, 친수성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데 비친수성 또는 소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 효율이 낮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처리 가스의 확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조작이 간단하나 압력 손실이 크고 동력 소비량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왜 압력 손실이 크고 동력 소모량이 많이 드느냐면, 자, 물을 이용해서 뿌린다고 생각하면 아주 작은 밀입자를 만들어서 강하게 뿌려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여러분들 화단에 물을 주는 호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들고 호스를 주게 되면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내가 멀리 많이 한 번에 많은 식물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 끝을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그러면 물이 강하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강하게 빠져나가서 멀리 여러 식물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줄 수 있는데 내가 이 호스 끝을 누르고 있다 보니까 내 손이 어때요? 아파요. 이게 압력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 손실을 크게 해서 소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정수가 다량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냉기에는 동결 방지에 유의해야 돼요.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지방에서는 동결의 염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굴뚝으로부터 최종 배출 전에 기획 분리기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기획 분리기라는 게 뭐냐면 기체와 액체예요. 그래서 기체와 액체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체와 액체를 분리시키는 것을 기획 분리기라고 해요. 그래서 세정 같은 경우에서는 기획 분리기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정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건식 집진기하고 비교를 하는데 세정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전처리예요, 주처리예요? 주처리예요. 그래서 섭식의 가장 대표적인 주처리 장치가 세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식의 가장 대표적인 주처리 장치가 여과예요. 다음 파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정 집진 장치하고 건식 집진 장치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8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확산력과 관성력을 주로 이용하는 집진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확산력과 관성력이에요. 확산력과 관성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장치가 뭐죠? 지금 하고 있는 세정 집진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9번 세정 집진 장치의 특성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수성 입자의 집진율이 낮은 편이다. 여기서 소수성 입자라는 것은 어떤 거죠? 물에 잘 녹지 않는 것. 따라서 처리 효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점착성 및 조해성 분진의 처리가 가능해요. 자, 세정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점착성, 달라붙는 성질, 조해성, 분해되는 성질, 부서지는 성질, 얘들이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답은 연소성 및 폭발성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소성이나 폭발성 처리의 가스가 가능해요. 자, 이 반대로 건식에서는 처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처리된 가스의 확산이 물이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가 무거워지죠. 그래서 확산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세정 집진 장치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정 집진 장치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가압수식, 그리고 회전식,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세정 집진 장치 종류 중에서 유수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유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가압수식이나 회전식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유수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 그럼 유수식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먼저 가스 선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형, 그리고 로터형, 그리고 분수형이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스 선회형, 임펠러형, 로타형, 분수형.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지금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장치는 주로 뭐냐면 다음 파트에 있는 가압수식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가압수식 세정집진 장치예요. 그래서 가압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압력을 가해서 물로 처리하는 장치가 가압수식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벤츄리 스크래버, 그리고 분무탑, 그리고 제트 스크래버, 그리고 충전탑. 주로 우리가 배우는 세정집진장치 종류가 되겠죠. 얘들은 가압수식이에요. 자, 여기서 복습 하나 합시다. 자, 우리가 중력집진기를 제가 하면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가 여기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벤츄리 스크래버. 그럼 벤츄리 스크래버는 압력 손실이 얼마 정도 되죠? 300에서 800mH2예요. 그래서 가장 커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럼 뭐가 되죠? 중력 집진기 5에서 10mH2. 그럼 중력이 없으면 뭐를 찾아요? 전기. 전기는 10에서 20mH2. 자, 그리고 회전식 세정 집진 장치입니다. 회전식이라는 것은 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젠 와셔하고 임펄스 스크래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이 세 가지의 세정 집진 장치가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유수식이 나오니까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의 종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수식을 봅니다. 가스 분수형, 그리고 스크류형, 임펠러형, 로타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유수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금방 봤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전식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세정집진 장치 중에서 회전식 세정집진 장치에서 뭐를 우리가 계산을 하느냐면 물방울의 직경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물방울의 직경을 계산하는 식이 지금 나와 있는 dW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dW라는 물방울의 직경을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합니다. 자, 공식을 보면 200 나누기 n 곱하기 루트 r의 10의 4승을 곱해요.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그리고 회전수는 rpm으로 지금 표기를 하죠. 그럼 이 rpm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자, 미니처가 분당이에요. 분당 회전수. 그래서 분당 몇 번이 회전됐느냐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고 여기서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단위가 어떤 단위가 들어가느냐 하면 센티미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r이 센티미터가 들어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얼마를 곱했을 때 10의 4승을 곱했을 때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31번에 보면 송핑규의 회전판 회전에 의해서 집진장치에 공급되는 세정액이 밀입자로 만들어져서 집진하는 원리를 가진 회전식 세정 집진장치에서 직경이 10cm인 회전판이 8600rpm으로 회전할 때 형성되는 물방울의 직경은 몇 마이크로미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방울의 직경을 계산하는데 단서가 회전식 세정 집진장치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물방울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자, 회전판의 회전수 n이 얼마로 나왔느냐면 8600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r이라는 게 반지름이죠. 지금은 보시면 직경이 10cm로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r은 몇 cm죠? 5cm죠. 따라서 곱하기 10의 4승을 해서 마이크로미터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에서 입자의 액적 간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집진 효율은 증가되나 관성 충돌 개수를 크게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세정 집진 장치에서 입자의 액적 간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집진 효율은 증가하게 되는 관성 충돌 개수를 크게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은 뭐냐면 관성 충돌 계수라. 여기서 관성 충돌 계수를 크게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보는 거죠. 그럼 관성 충돌이라는 거는 관성력에 의해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자체를 충돌을 시켜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성 충돌 계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제거 효율이 좋은 조건이에요. 제거 효율 조건. 그럼 제거 효율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무거워야 돼요. 무겁다는 것은 뭐냐면 먼지의 입자가 커야 돼요. 그리고 먼지의 밀도가 커야 돼요. 밀도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입경과 밀도는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같은 조건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도라는 끈적끈적한 성질이 크면 클수록 침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점도라는 부분은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처리가스와 액적의 상대적인 속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처리가스와 액적의 상대 속도는 커야 되고, 그리고 액적의 직경은 작아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뿌려주잖아요. 뿌려주는 물의 입자를 액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액적의 입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처리가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지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액적 자체가 미세한 액자들이 먼지를 충돌을 하면서 달라붙어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액적의 이제 먼지 입경과 액적의 입경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적의 직경은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가 잘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처리가스의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 자체를 처리 효율이 증가하는 조건이 곧 관성 충돌 계수를 크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누구나 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1번, 2번과 5번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시면 관성 충돌 계수를 크게 하기 위한 입자 배출원의 특성 또는 운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관성 충돌 계수를 크게 한다는 것은 처리 효율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처리 효율을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먼저 가번 액적의 직경이 커야 한다. 먼지의 직경은 커야 되지만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뿌려주는 액적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액적의 직경은 작아야 한다. 자, 그리고 먼지의 밀도는 커야 돼. 밀도가 크다는 소리는 무겁다는 소리예요. 무겁다는 소리는 입자가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밀도는 커야 해요. 그리고 처리가스와 액적의 상대적인 속도는 어때죠? 상대 속도는 커야 해요. 자, 그리고 점도, 끈적끈적한 성질은 어때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처리 효율이 높아지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숙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답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정 집진 장치의 입자 포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의 입자의 포지 원리는 어떤 게 있느냐면 첫 번째 보면 밀입자 확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밀입자라는 것은 입자가 작은 것들이죠. 그래서 밀입자 확산에 의해서 액적과의 접촉을 쉽게 합니다. 따라서 입자가 작은 것들이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뿌려주는 물을 액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액적과 접촉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접촉을 시키느냐? 충돌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기의 정섭에 의해서 입자가 서로 응집을 합니다. 배기의 정섭이라는 게 뭐죠? 정섭, 보시다시피 섭도 증가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갈로에 들어있는 섭도의 증가라는 말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섭이라는 말이 이거는 섭도가 증가되는 말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섭도가 증가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물의 양이, 섭도라는 게 수분이니까 수분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입자가 응집을 하게 된다. 서로 부딪혀서 크게 뭉쳐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입자를 핵으로 하는 전기의 응결에 따라서 응집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입자 자체가 응결이 되면은 우리가 커지니까 잘 깔아앉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자체의 응결에 따라서 응결이 많이 되면 응집성이 촉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액적의 입자가 충돌해서 부착합니다. 액적이라는 것은 물의 크기입니다. 뿌려주는 물의 입자. 그래서 액적의 입자가 충돌해서 부착하고 액막과 기포 입자가 접촉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주처리 장치에서 처리하니까 미세한 입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미세한 입자들을 물로, 다시 말해서 액적으로 충돌을 시켜서 처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가 세정집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세정집진장치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배기가스를 정습하면 입자의 응집성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배기가스를 정습을 하면 응집성이 어떻게 되죠? 응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액적의 입자가 충돌해서 부착을 합니다. 자, 충돌해서 부착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밀입자가 확산되면 액적과의 접촉이 증가돼요. 그래서 밀입자가 확산이 되면 접촉이 증가되고, 그리고 액막과 기포에 입자가 접촉하면 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가 잘 된다. 따라서 처리가 잘못된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충전탑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충전탑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정액을 이용해서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장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세정액이 들어간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노즐을 통해서 세정액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충전탑이라는 것은 왜 충전탑이라고 하느냐면 충전물을 여기에 가득 채워요. 그래서 충전물을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 가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충전물이 없으면 바로 쭉 빠져서 올라가겠죠. 충전물이 있게 되면 충전물 터널 사이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거랑 충전물 사이를 이렇게 피해서 올라가는 거랑 차이가 뭐죠? 배출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충전물이 들어가 있게 되면 가스의 배출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져요. 다시 말해서 장치의 체류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리죠. 그때 세정액을 뿌려서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충전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전탑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구조가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정집진 장치는 소형이면서 장치가 간단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충전물 자체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원통형의 탑 내에 여러 가지 충전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충전재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충전재는 몇 개 정도가 있느냐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함진가스와 세정액을 접촉시켜서 세정하는 방법. 그래서 함진가스라는 것은 처리하고자 하는 가스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세정액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전재 자체에 가스를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장치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게. 그런 다음에 세정액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식. 자, 그래서 충전탑이라는 흡수탑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장치에 들어가느냐면 액분산형 흡수장치에 속해요. 액분산형 흡수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충전탑의 직경과 충전재의 직경이 8에서 11대 편유 현상이 최소가 돼요. 자, 편유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염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정액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세정액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흘러가는 상태를 우리가 편유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편유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처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편유 현상을 최소로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충전탑의 직경이 이게 충전탑의 직경이에요. 이걸 D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충전재의 직경 여기서 조그마한 한 개의 충전재 직경을 소문자 D로 나타냈을 때 D 나누기 D의 값이 8에서 10을 유지를 해주면 편유 현상을 최소로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을 기억을 해야 돼. 충전탑 나누기 충전재의 직경이 8에서 10일 경우에 8에서 10의 숫자가 나올 경우에 편유 현상을 최소로 우리가 유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범람점에서 가스 속도는 충전재를 불규칙하게 쌓았을 때보다 규칙적으로 쌓았을 때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가 가스 속도를 나타냈을 때는 규칙적으로 쌓았을 때가 더 크다는 소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자체를 규칙적으로 쌓는다는 소리는 여기 충전재를 제가 쌓았을 때
B급되는 부분, 여기 충전재를 쌓고 여기서는 공간이 있어요. 반면에 불규칙적으로 쌓는다는 소리는 똑같은 공간에 막 뒤죽박죽 이렇게 섞는다는 소리죠. 지금 여기 그림처럼. 그럼 여기서 가스가 빠져나갔을 때 어느 쪽에서 속도가 클까요? 불규칙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보다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훨씬 가스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쌓았을 때 가스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충전재를 규칙적으로 충전하면 불규칙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더 적어서 더 많은 흡수재를 흘려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에서도 규칙적으로 쌓았을 때, 규칙적으로 쌓게 되면 압력 손실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적게 부딪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강의실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책상과 책상 사이가 좁아요.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부딪히죠, 이렇게. 그 부딪히는 것을 압력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적으로 쌓게 되면 부딪히는 면이 적어요. 불규칙적으로 쌓게 되면 부딪히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압력 손실은 규칙적으로 쌓았을 때 압력 손실이 적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가스 유속이 증가하면 충전청 내에 액 보유량이 증가해서 타비로 넘치게 되므로 가스의 유속은 범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범람하는 속도에 얼마가 적당하냐고 그랬냐면 40에서 70%가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럼 뭐를? 가스 유속이. 그래서 흐르는 가스 유속은 범람 속도의 40%, 40에서 70%가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속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하게 되면 이 자체에서 액을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 액 이상이 되면 액 자체가 어때요? 이제 충전탑에서 액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을 액 보유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액 보유량의 값을 넘어섰어요.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통 안에서 액 자체가 보유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탑 위로 어떻게 넘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넘치게 되는데 이때 가스 유속은 범람 속도의 40에서 70%를 맞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야 돼요. 물에 잘 녹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가스비를 증가시키면 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액가스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액체, 이게 가스예요. 그럼 이 가스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주입 액체예요. 그래서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세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폐수가 발생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효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래서 처리되는 가스에 비해서 주입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가 잘 되니까 이 값이 크면 당연히 액가스비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액가스비의 값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액가스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가 잘 되는 장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액가스비가 크면 클수록 액을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하고는 반대의 개념이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는 무조건 액가스비와 관계없이 물을 많이 넣어주면, 세정액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액가스비가 증가될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흡수액에 고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침전물이 생기는 방해를 받는다, 뭐 기타 등등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에 한번 보시게 되면 급수량이 적당하며 효과가 확실하고 가스량이 변해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여기서는 세정 중에서 압력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포말성 흡수액의 적응성이 좋습니다. 포말성이라는 것은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스의 처리 속도는 0.5에서 1.5m/s, 그리고 액가스비는 2에서 3L/m의 삼성, 압력 손실은 100에서 250mAh/초. 이 세 가지는 장치의 기본적인 사양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치 내에서 가스가 흘러가는 속도는 0.5에서 1.5m/s, 그리고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액의 양의 비를 액가스비라고 하거든요. 그 값이 2에서 3L/m의 삼성, 그리고 압력 손실은 100에서 250mAh/초 꼭 기억을 하시고, 단점에 보면
가스 유속이 크면 플로딩 상태가 되고 흡수 시에 고용물이 생기면 공극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희석열이 심한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큰 곳에서도 마찬가지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그 충전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홀드업이나 로딩이나 폴로딩 이런 현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정집진장치 특징하고 충진탑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액가스비라든지 처리가스 속도 그리고 각각의 장치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용어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셔야 돼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했던 내용 중에서 액가스비에 관계되는 우리가 그 정의 같은 경우 액가스비가 뭐냐? 그러면 액가스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액가스비는 이제 오늘 수업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되니까 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